자, 3월학평 공통문항 20번부터 21, 22 세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이제 삼각함수를 활용한 도형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있는데 BC를 3대1로 내분점이 D니까 여기를 3x, x 이렇게 좀 놔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일단 바로 좀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 이렇게 좀 기호 숫자 문자를 활용해서. 자, 그 다음에 AD가 루트 2고요. AB, AC가 마찬가지로 2대1의 비율이니까 2y, y 이 정도로 놔주시면 됩니다. 뭐 A, B라 하든 X, Y라고 하든 뭐 그거는 본인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이 이제 세타 값인데 세타 값이 이렇게 나와 코사인 세타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게 당연히 여기를 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좀 표시를 해두는 게 좋아. 이걸 언젠가 쓸 수가 있다고. 자, 근데 삼각형 ABD의 외접원 넓이, 삼각형 ABD의 외접원 넓이니까 요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그럼 당연히 얘는 외접원의 넓이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을 쓰라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요 놈의 사인 세타 값을 좀 구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은 4분의 루트 14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2y가 2r이 되는 거죠. 이 외접원 반지름 길이 r. 그러면 약분해서 결국에 이 r은 뭔가요? 사인 세타분의 y고 결국에 사인 세타 값을 구해놨으니까 루트 14분의 4y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즉 외접원의 넓이는 14분의 16y 제곱 그리고 파이가 되시는 거니까 우리는 결국에 요놈의 y 값을 구해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y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우리가 여기 구한 거 요거 있잖아, 표시해 놓은 거,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먼저 요놈의 이 왼쪽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자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9x 제곱 더하기 2 빼기 4y 제곱 나누기 2배 루트 2의 3x 맞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좀 써주시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각변환 가볍게 해주시고, 그러면 2 더하기 x제곱 빼기 y제곱 나누기 2배의 2 루트 2의 x가 되시는 거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훅 옮겨주시면 정확하게 얘네가 같은 식이 되죠. 이게 뭐라고? 코사인 세타 4분의 루트 2라고. 두 개의 식이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요놈의 두 개의 식이 얻어진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뭐 약분만 하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그러면 먼저 요식부터 좀 풀어서 x와 y의 관계식을 좀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약분이 돼. 얘는 약분이 되죠. 그럼 식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 9x 제곱 더하기 2 빼기 4y 제곱이요. 여기 마이너스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3이 살아있죠.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y 제곱이 되고, 넘겨서 정리하면 12x 제곱 마이너스 7y 제곱이 플러스 8이 0이다. 이런 식이 하나 얻어졌네. 그리고 얘를 뭐 어디다 넣든 상관이 없죠. 그냥 엿다가 넣어서 여기에 넣어도 되는데 엿다가 넣어서 그냥 정리를 해버리자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좀 약분을 해버리자. 이거 좀 지워야 되는데. 자, 약분을 합시다. 그러면 얘가 2니까 요렇게 그냥 바로 약분이 되죠. 맞죠? 되지? 그러면 자, 정리를 좀 해주시면 2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마이너스 x가 되네요.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가 뭐예요? y 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 7y 제곱이 있으니까 양변을 7을 곱해서 7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4가 7y 제곱인데 7y 제곱이 뭐였어? 7y 제곱이 12x 제곱 플러스 8이니까 그러면 12x 제곱 플러스 8이다. 얘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자,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 5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이 꼴 빵이네. 자, 그러면 5, 1 인수분해가 되겠지 당연히. 2, 3 하면 되려나? 되지. 즉 x가
마이너스 5분의 3이거나 2인데 이거 뭐 길이가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x는 2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y였잖아. 그럼 x를 뭐 아무 때나 집어넣어. 어디다 집어넣을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자. 그럼 7y 제곱은 48, 56이네요. 그러면 7분의 56, y제곱이 7분의 56이었네. 자,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14, 16, 7분의 56 파이니까 7, 2, 14, 7, 8에 56, 8, 8에 64, 7분의 64 파이였네요. 얘 더하기 얘니까 답은 7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도형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표시를 좀 해놔. 이렇게 표시 그리고 이렇게 또 각도 다 표시를 해놓으면서 최대한 유리한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문제 푸는데 최대한 유리한 상태를 만들어 놔야만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요 정도 기본적인 계산도 좀 해야지 뭐 어쩌겠냐. 방법이 없어. 자, 2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항이 자연수야. 첫 항 자연수입니다. 첫 항 자연수. 중요해, 제발. 첫 항 자연수.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는데 a6이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a1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자연수래. 자연수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뭐 a1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보다는 일단 a6 값이 2가 되도록 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일단은 한번 역추적을 해보는 게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 그럼 보자. 자, 그럼 a2, a3, a4, a5, a6 자,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고 자, 그럼 a6이 2가 돼야 돼. 얘가 요 놈이 2가 돼야 돼요. 근데 보세요. 얘는 그럼 A5가 뭔진 모르겠는데 얘가 밑으로 타고 오면 10이 되잖아. 근데 2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위로 타고 온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 돼. 여기다가 n에다가 5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A6이 2라고 했으니까 그럼 A5가 얼마야? 10이라는 소리겠죠. 그럼 요 놈이 10이 되는 값을 찾으라는 거랑 똑같네. 맞죠? 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A5가 10이 되는 값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10이 여기 있잖아. 그럼 얘는 밑을 타고 왔을 수도 있고 위를 타고 왔을 수도 있는데 그럼 위를 타고 왔다고 쳤을 때 일단 먼저 그럼 마찬가지로 n에다가 4 집어넣어. 그럼 얘는 A5가 4분의 A4잖아. 즉 A5가 얼마야? 10이잖아. A5가 10. 그러면 A4가 40이 되는 경우를 일단 찾으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A4가 3보다 클 때고 A3이 3보다 작을 때 그럼 A4가 3보다 작은 게 2랑 1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 왜? 이게 모든 항이 자연수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항이 자연수라고 했지 모든 항이 자연수란 그게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첫 항이 뭐 2.9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0.7일 수도 있고 이걸 뭐 어떻게 구해? 이건 역추적이 불가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결국에 이거는 뭐 얘는 역추적으로 계속 구하면 되지. 얘는 역추적으로 그냥 구해지죠. 얘 같은 경우는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3 곱하면 되잖아요. 3. 여기 어차피 3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3, 4, 120일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 곱하면 240일 거고 얘는 이제 1 곱해서 480일 겁니다. 일단 아니지. 1이잖아. 1이니까 그냥 그대로 240이지. 미안. 얘 240이겠죠. 얘는. 일단 240이 일단 하나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1부터 집어넣고 일단 규칙을 해서 일단은 이제 규칙을 찾는 거야. 뭘로? 일단 나열을 해서 일단 규칙을 찾아보는 거야. 이게 매우 괜찮은 방법이야, 얘들아. 자, 그럼 해봅시다. 해보자고. 일단 자연수 1이라고 쳤을 때 얘가 3보다 작잖아. 그럼 얘는 10으로 갈 겁니다. 마찬가지. 맞죠? 근데 자, 10인데 얘는 이제 3보다 커. 그러면 뭘로 나눠? 2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5가 되네. 게다가 또 얘도 뭐야? 3으로 나누죠. 그러면 3분의 5가 되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A4가 3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요. 3보다 작은 경우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 요 한 가지랑 3보다 작은 경우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3보다 작으니까 만족되네. 1 맞네.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도 3보다 작으니까 요로 가잖아요. 2도 맞네. 그러면 2도 맞네. 다음 3 봅시다. 3은 3 이상이니까 자, 그럼 얘는 3 그대로죠. 3 이상이니까 1로 나눠야 되잖아. 그 다음에 3이니까 얘는 뭘로 나눠? 2로 나눠야죠. 그럼 2분의 3이네. 2분의 3은 뭐야? 작죠. 3보다 작잖아. 그치? 얘는 뭐예요?
10이 되네요. 근데 10이 되면 요거에 만족이 안 되죠. 얘는 안 됩니다. 3 안 돼. 그럼 4도 해보자. 4도 3보다 크니까 얘는 좀 지우자. 헷갈리니까. 자, 4는 요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로 나눠야 돼. 그냥 그대로 줘. 그대로. 그렇지? 그다음에 얘는 이제 2로 나눠야죠. 3보다 크니까 얘는 이제 2로 나눠주는 거지. 2. 그러면 2가 되는 거죠. 근데 2는 요거잖아. 그럼 얘는 10이 되는 거네. 안 되죠. 얘도 안 되지. 얘도 안 돼. 5도 해보자. 5. 5도 마찬가지. 3보다 크니까 5 그대로. 1로 나눈 건데 어차피 1은 나누나 안 하니까. 근데 마찬가지 5. 3보다 크니까 2로 나눠. 그럼 2분의 5죠. 자, 그 다음 2분의 5는 2.5 3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뭐가 돼? 10이 되잖아요. 얘도 안 되네.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보자고. 어렵지 않아. 해보자고. 6도 마찬가지. 일단 6으로 가겠지. 3보다 크니까. 근데 얘는 뭐야? 일단 2로 나눠야 돼. 3보다 커. 3보다 커. 위를 타고 가. 그러면 어떻게 돼? 2로 나눠야지. 2로 나눠야지. 그럼 3. 그리고 3보다 커. 그럼 뭘로 나눠? 3으로 나눠야지. 그럼 1이네. 얘는 되네요. 그럼 이제 이 밑에는 볼 것도 없이 다 되겠지. 그러면 마찬가지. 얘는 뭐야? 계속 뭐야? 그러니까 여기에 도달을 할 때까지 계속 요놈의 이 위의 루트를 타고 간다고. 그러면 7, 이제 1분의 7이죠. 그 다음에 2분의 7,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서 6분의 7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요놈을 x라고 치면 요놈은 1분의 x, 요놈은 2분의 x, 맞지? 요놈은 3으로 나눠서 6분의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요놈의 6분의 x가 뭐보다 작으면 돼? 3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즉 x가 18보다 작아야 돼. 즉 x는 어디까지? 17까지 가능한 거죠. 그럼 결국에 17까지 가능한 거야. 맞니? 그러면 1부터 17까지 다 되는데 3, 4, 5 세 놈만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빼기 12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1부터 17까지의 합, 등차수열의 합이죠.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17, 9 곱하면 9, 7에 63, 9, 153 빼기 12니까 얼마야? 141인가? 맞죠? 그리고 이미 하나 되는 거 240 두 개 더 하시면 38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381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처음엔 역추적을 썼는데 역추적으로 이 위의 루트를 타고 오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이 3보다 작은 경우는 얘는 역추적을 하는 건 절대 불가능이죠. 그럼 여기선 뭐 한다? 1부터 이제 쭉 나열을 해보면서 뭐 한다? 나열을 하면서 규칙을 찾는 게 가장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하고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자, 3차 함수 fx래. 아무것도 안 나와있어. 그냥 3차래. 그 다음에 함수 g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x가 0 이하일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고, 그 다음에 0 이상일 때는 얘래. 뭔가 좀 흉하게 생겼네. 일단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좀 보기 싫긴 해. 근데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미분 가능이야. 그 다음에 f-5를 구하란 거는 이건 함수를 결정하라 그 말이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침착하게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결국에 일단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요 지점이겠죠. 요 지점. 그러니까 x 이퀄 빵이 되는 요 지점에서 일단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 침착하게 함수 값과 이제 좌우 미분계수를 다 따져야 되는데, 일단 함수 값부터 따지자고. 요거 x 이퀄 빵에서 함수 값부터 따지자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fx고 여기가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2x제곱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이죠. 자, 그럼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f0이요. 절대값 f0 빼기 절대값 빼기 8인데 얘는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그냥 빼기 8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자, 얘를 넘겨서 정리해봐. 그럼 8이 절대값 f0 플러스 f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f0이 뭐란 소리야? 4가 돼야 되죠. f0이 만약 음수야, 만약 왜 이래 이거?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돼요?
그럼 얘가 4 마이너스 4가 되니까 0이 되잖아. 즉 F0이 4라고. 하나 구했습니다. F0이 얼마다? 4다.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즉 우린 이제 fx의 그럼 이제 개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좀 볼게요. 좀 여다가 다시. 자 일단 좀 봅시다. 침착하게 하면 돼. 자 fx가 일단 그러면 여기를 지나 이제 0,4를 지난다는 건 일단 알겠어. 근데 뭐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얘를 좀 따져줘야 될 거야. 일단 얘는 뭐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그럼 봅시다. 얘는 얼마냐. 일단 여기 2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8을 지나고, 얘는 요렇게 그려진 놈인데 절대값이니까 얘를 이렇게 훅 들어 올려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져요. 맞죠? 자, 근데 그럼 절대값 fx에서 이제 요 놈을 뺀 게 여기서 이제 미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 그럼 특이점이 바로 요 지점인데, 그러면 요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럼 문제 발생은 문제 발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정확하게 여기 좌미계랑 우미계가 정확하게 똑같아야만 이게 완성이 된다고. 이거랑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져야만 얘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최고차항 개수가 뭐 양수라 가정하면 얘가 요렇게 되면서 얘가 요렇게 딱 똑같이 돼 버리면 얘가 정확하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봐봐. 만약 3차함수가 여기를 지나잖아. 요렇게 뭐 만약 요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가 정확하게 똑같이 요렇게 돼. 그러면 요 지점은 해결이 돼. 근데 또 얘는 문제점 여기 또 생기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맞아? 맞지? 자 그러면 뭐 요렇게 해도 되나? 요렇게 되는 건 안 되나? 그럼 여기는 해결이 돼.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되는 경우가 없어. 이거는. 그럼 뭔 뜻이야 이거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가 아니란 말이지.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가 아니고, 그러면 얘는 어떤 경우냐면, 대충 지워지는 거야. 잠깐만 다시.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라고 하면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는 대략 뭐 개형이 뭐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여기를 지나면서 얘가 요렇게 되면 결국에 요렇게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요 지점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좀 구할 수가 있죠. 일단 fx가 뭐 대략 뭐 요렇게 생긴 놈이야. 자 그러면 일단 f0이 4다. 일단 하나 구했었죠.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게 fx가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쳤을 때 미지수가 하나 둘 서희 너희니까 우리는 4개를 구해야 돼. 자 그럼 여기가 2,0이었잖아. 즉 그럼 f2가 얼마다? 0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뭘 구하면 돼? 미분계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미분계수. 자 그러면 요 놈이 얼마였어? 요 놈이 2x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미분해? 그럼 4x지. 그러면 요 놈 미분계수가 8이었네. 그럼 요 놈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8인 거지. 맞지? 그러면 f'2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요 놈 기울기잖아.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에 뭐야? 그럼 이제 fx가 요렇게 생긴 뭐 대충 요렇게 생긴 놈인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fx죠. 그럼 뒤집어야 돼. 그럼 요렇게 뭐 생긴 놈이니까 여기는 그냥 지우면 되겠네. 여기는 지우고 그럼 대충 뭐 얘가 뭐 요렇게 생긴 놈이다. 근데 이제 결국에 여기서도 이제 여기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에 여기 미분계수, 그러니까 여기 미분계수는 미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미분해 주시면 돼. 그럼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되잖아. 근데 빵 집어넣으면 여기 빵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f 프라임 빵이 같아야 돼. 자 f 여기서 뭐예요? 얘는 뭐야? 얘는 여기서 뒤집어졌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붙어서 그냥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8이지. 맞지? 그 다음에 fx가 여기서 양수잖아. 그럼 얘는 그대로 튀어나오지. 맞지? 그럼 미분해. 그러면 f 프라임 x 더하기 4x. 자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어. 그럼 f 프라임 0이 얼마다?
플러스 0이다. 아 그럼 정리하면 뭐야? f 프라임 0이 얼마는 소리야? 그냥 0이네. 즉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으니까 요거를 통해서 요놈 이 fx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 안 할게요. 계산은 조금 귀찮아가지고. 아시겠나요? 그럼 결국에 이 문제 핵심은 일단 좀 침착하시고 일단 이 미분 가능성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어려워요. 항상 이제 킬러의 주제로 나오는데 일단 미분 가능성은 두 가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함수값, 이 문제 지점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좌우 미분계수 두 개를 다 따지셔야 되는데 함수값부터 일단 침착하게 먼저 따져 주셔서 이제 요 놈을 얻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에서 결국에 절대값 함수 빼기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그럼 결국에 일단 요 놈에서 문제 발생 지점이 바로 여기였잖아. 그럼 문제 발생 지점은 문제 발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문제 발생 지점은 문제 발생으로 해결을 하고 근데 최고 차항계수 fx의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는 요놈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을 해결을 해도 또다시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아니었다. 아 그럼 최고 차항계수가 뭐였다? 음수였다.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이고 요러한 상황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하나 얻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기에서의 미분 개수를 따져 주셔가지고 마지막 조건까지 얻어내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뭐 쉽진 않지만 그래도 침착하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